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디지털 불멸과 또 철학적인 존재의 모순성은 어떻게 될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인공지능 시대의 불멸, immortality, 이것의 의미는 지금 사실 세속화되었습니다. 과거의 불멸은 신이나 천사의 영역에 속했지만 이제는 철학자, 과학자, 실리콘밸리가 결탁해서 기술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재정적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원히 사는 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죽는 것보다 냉동 보존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언젠가는 두 번째 삶을 살 기회를 얻기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화를 늦추거나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회춘이라는 기술과 같은 생물학적인 불멸의 방법에 대해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로 불멸의 길을 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디지털 불멸이라고 하는데요. 사망 후 디지털화되어서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온라인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불멸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두뇌는 디지털 방식으로 스캔되어져서 컴퓨터에 마음을 복사한다는 마음 업로드, 마인드 업로드 라는 이런 미래 기술이 있습니다. 마음 업로드 또는 뇌 업로드는 특정 뇌의 상태를 스캔하여 그 마음에 입히는 가상의 미래 기술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의식을 일종의 유기물로 된 하드디스크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와 유사하다는 전제를 지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을 규정하는 것은 두뇌에 저장된 정보의 총합일 것이므로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실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을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에 옮기더라도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치죠. 그렇게 사람의 뇌를 컴퓨터로 이주시킨 후 뇌의 정보 처리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행하면 원래의 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존재하던 뇌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의식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한 것이죠. 설령 그렇게 옮겨진 개인의 뇌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비록 지금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디지털화된 뇌의 거주 장소가 마련된다고 할 때 언젠가는 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다는 아이디어는 이런 사나톨로지, 호모 사나토스 같은 죽음학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회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회춘은 육체적인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젊음을 지향하는 것으로 노화를 거부하는 또 하나의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회춘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견에 대한 최신 뉴스가 종종 발견되곤 하지만요. 회춘과는 달리 마음 업로드는 급속히 발전하여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실제로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개인의 뇌, 마음, 파일을 외부 저장 드라이브 또는 클라우드 저장 장치에 백업하는 것처럼 업로드할 수 있다면요. 이것은 수없이 복사될 수도 있고 백업되어 보관될 수도 있어서 자연재해나 인공재해로 인한 손실이나 파괴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복제해서 불멸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떤 윤리적 문제가 생겨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데이비드 차머스와 같은 일부 철학자들은
당신의 뇌를 업로드했다면 그 업로드된 디지털 뇌는 당신이 겪었던 세상에 대한 의식처럼 경험이 없음에도 마치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보다는 일종의 좀비에 가깝지 않을까요? 좀비는 죽은 자가 부활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죽지 않는 육체적 망령입니다. 여러분 영화 부산행 보셨죠? 영화 부산행에서 수많은 그 좀비들이 막 등장해서 그 난리치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뇌가 디지털화되어서 업로드되고 어딘가에 저장되어 복제된다면요. 그것을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말했었던 그 죽음학자 카스텐바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인드 업로드 기술은 그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될 것인가요? 자신의 좀비가 여기저기 디지털화되어서 복제된다는 것은 끔찍한 면이 있지만요. 또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호소력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로 존재하기에 전원을 끄면 물론 소멸되겠죠. 그런데 외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나 전원을 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불멸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요? 카스텐바움이 말한 것처럼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라는 죽음은 그런 시대에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상에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일 테니까요. 디지털 불멸에서 업로드된 그 마음이 업로드된 뇌가 여기저기 복제가 가능하다면 원본과 동시에 사본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대중적인 입장은 사람을 정의할 때요. 그 개인이 단수로 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디지털화되어 두뇌가 복제된다면 개인의 정체성은 그 분열이고 죽음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당신 일과 당신 이로 나누어진다면 당신은 존재하는 것을 멈출 것이고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당신을 죽게 할 것입니다. 곧 디지털 불멸은 철학적으로 볼 때 이미 개인을 죽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생물학적인 회춘이 윤리적으로는 문제를 적게 일으킬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마이닝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제 죽음 후 활동적인 존재에 대한 기술 발전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이 사망 전에 온라인 프로필을 만들어 둔 것이 있다면 특정 사망자의 스타일로 미디어 이벤트에 대한 새로운 논평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개인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문제는 도래할 것이기에 필멸의 인간으로서 불멸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